네, 선생님. 예, 그 우울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심각하죠. 문제를 갖고 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그 자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발표되는 자살률 곱하기 한 20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명된 것 말고도 그렇게 우울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우울함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되게 우울거리는 어떻게 봐요?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죠?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을 한다는 곳에서도 네, 우울함은 이제 우울한 원인을 찾는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내가 우울한 것은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나의 우울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추적하는 데다가 많은 힘을 쏟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무엇을 진행한다고 우울을 벗어날까요? 우울 벗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울은 뭐를 동반을 하죠? 우울이 꼭 동반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무기력해지죠. 첫째는 자기 연민이야. 네, 이렇고 저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내가 불쌍해.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을 동반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무기력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네. 나가는 거거든요. 나는 옴짝달싹 못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울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면에 우울을 유발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울도 기분이고 감정이잖아요. 내면에 우울을 유발하는 의식이 있다. 네, 그 의식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초점을 과거에다가 맞추는 거야. 그런데 과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울을 쉽게 벗을까요? 제가 병원에서도 10년 동안 이 중증 우울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정신과 병원에서, 네, 예. 근데 그네들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 때문에 그렇게 생기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영향을 주는 거는 미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울 관련된 거는 미래다.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울한 사람한테 만약에 지금 한 100억짜리 로또를 하나 맞았다. 우울할까요? 기뻐하시겠죠. 우울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네, 응? 갑자기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뀌고 내가 힘이 막 솟아. 네, 그렇죠.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뭐하고 깊은 우울로 빠졌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정말 멋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만을 열렬히 사랑을 해준다. 만약에 그게 확신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울할까요? 이별한 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이 우울한 분들을 살펴보면 항상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우울해졌어.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네,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렇게 갈 것 같은 거야. 내 무의식 속에 미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강한 거야. 미래가 희망적인 사람이 지금 우울할 수 있을까요? 우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안 좋아져. 근데 이거 벗어날 때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 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근데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 극복해내면은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을 내겠죠. 굉장한 힘을 내는 거야, 극복하기 네. 위해서. 즉,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미래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우울을 치료할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잠재적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미래가 밝아지는지, 이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과거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저는 미래로 봅니다. 그럼 과거 얘기는 전혀 안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처음에 한 번은 물어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파악을 네. 하고, 네. 이 사람의 마인드에 어떤 우울을 유발하는 어떤 의식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네. 그게 과거에 어떤 경우로 생겼는지, 그거는 제가 한 번, 두 번 충분히 살핍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미래를 더 희망차게 만드느냐입니다. 네. 그걸 접근해서 그거를 살려주면은 이제는 무엇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오히려 걸음으로 써서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과거마저도. 세상에 살면서 고통 안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갖 문제 안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한 우울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걸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인 거야. 네. 무의식 속에서. 네.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가 이랬고 지금도 이러니 미래라고 달라지겠나? 그럼 지금 내 모습은 형편없이 능력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는 건 어떻게 돼? 미래가 그냥 불안하게 여겨지는 거야. 근데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응? 네.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요.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면서도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싫으니까. 예.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 오늘 정말 괴로운 일이 있어요. 이 괴로움 가지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근데 이 괴로움이 내 미래를 잠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벗어나려고 해요. 네. 왜? 내가 이걸 좀 벗어나게 되면은 또 미래로 그렇게 갈 텐데 내가 정당화가 돼요? 현재의 내가 정당화가 안 되는 거죠. 정당화가 안 되는 네, 현재 우울한 나의 모습은 정당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우울 자체가, 감정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 의식이 우울이란 감정을 일으켰어. 그럼 네. 이 의식은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거야. 네. 펼치기 위해서 감정을 더욱 북돋아간다는 거야. 부추기고 그걸 더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몇 년을 갖다가 그 우울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거기에 많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이 이렇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미래까지 암담하다고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보게 해. 이 의식, 관념이 갖고 있는 힘이 참 무서워요. 그걸 못 보게 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우울이 일어날 땐 이 우울을 나라고 여기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우울한 걸 계속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갖고 가야 돼?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우울을 유발하고 우울을 조장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나야? 나한테는 더 희망차게 살고 싶은 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얘가 주도하는데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울 곧 이꼴 내가 되는 거야. 그럼 난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럼 먼저 필요한 거는 내가 우울을 계속 지속하면 내 삶이 좋아지겠느냐는 거야. 이걸 확연하게 봐라. 그리고 우울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여기고 내 안에 어떤 의식의 주장일 뿐이라고 여겨라. 그리고 나 세워서 나 다시 보고 내 미래를 설계를 해야 돼. 근데 미래 설계가 잘 안 돼. 지금 내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또 그렇게 가려니까 우울을 하나 고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네요. 아, 그러면 네. 이 우울을 유발하는 것 중에는 내 기준은 높은데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이 남부럽지 않게가 참 무서워요. 내 능력은 아무리 봐도 난 부럽게 살 것 같거든. 네. 이게 좋아요, 싫어요? 이게 싫죠. 싫은 거예요. 여기서 우울도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 하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그래요. 감정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도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우리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나요? 아니야. 그냥 직선적으로, 리니어하게 직선적으로 봐요. 그 탁 하면 탁 다가오는 것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무서운 거는 내 안에 어떤 의식들은요, 열심히 자기를 주장하면서 생각을 일으키고, 기분, 감정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 안에 의식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을 주장할 뿐이야. 결과는 안 봐요. 그냥 내가 지금 화나고 지금 우울하고 하니까 나는 우울할 거야. 근데 그게 예. 어떻게 될지는 관심 없어. 지금 우울한 게 정답인 거고, 네. 우울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야. 딱 그 시각에서만 본다고. 얘네들은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면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계속 주장하려고 해요. 너 왜 화나니? 그러노. 나 이래서 저래서 화났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렇게 화를 내면은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그건 신경 안 써. 남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내 안의 의식들은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거고, 자기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이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 안 한다. 결과는 다른 의식의 몫인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입체적으로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의식들의 움직임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다각도로,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바깥에서도 보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어떤 상황이, 사물이 좀 그 전모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우울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뭐 지금 우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가면 별로 안 좋겠네, 내 인생에. 그러면,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입체적인 사고를 중시 여겨요. 네. 인간은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애가. 네.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 되어야 돼.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느냐, 2차원적인 사고를 하느냐,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느냐, 4차원적인 사고를 하느냐, 그냥 놔두면은 1차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네. 탁 치면 아파, 기분 나빠, 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직선적인 사고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2차원적인 사고라면 면의 사고야.
주변을 조금 둘러보는 사고인 거예요. 네. 3차원적인 사고는 입체적인 사고예요. 높이까지 있는 거죠. 아, 이건 네. 뭐, 이 사방을 둘러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네. 4차원적인 사고는 통찰과 직관의 사고예요. 음. 이걸 입체적으로 본 걸 넘어서서 더 넓은 곳에서 이걸 바라보고 네. 또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소감까지 꿰뚫어 보려고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입체적 통찰적 사고를 4차원적인 사고라고 해요. 네. 인간은 누구나가 3차원적인 사고, 입체적인 사고는 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알고리즘으로 내 안에서 짜져야 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놓으면 그냥 1차원적으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아 기분 나빠. 쟤 왜 저래?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역지사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거죠. 네. 응? 요게 이 2차원적인 사고와 3차원적인 사고의 최소한의 기본 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다. 내가 이 우울을 계속 갖고 가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나요? 거의 안 하죠,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네. 또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내가 능력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더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어, 더 우울하겠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더 우울해지니까 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내 능력이 다예요? 이게 나의 모든 것에 답니까?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 그런 말. 그래요? 네. 예전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잠재된 역량의 몇 프로나 내가 지금 쓰고 있을까요? 정말 몇 프로 못 쓰고 있거든. 거의 적겠죠. 내 역량을 끌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뭐를 해요? 지금 내 역량이 다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은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아주 역경을 겪을 때도 있는데 지금 내 역량이 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좋아요? 암울하겠죠.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내 역량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상에서요, 우리가 불편한 일, 힘든 일, 그런 거 겪을 때마다 그게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네. 근데 우리는 불편한 거는 불편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짜증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량을 못 끌어내는 거야. 어려운 일 부딪히면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지 이걸 극복해냈을 때 내가 더 힘을 갖는 데는 이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1차원적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우울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계속 우울을 갖고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네. 생각을 하면은 암울한 거밖에 없다고 여기는 거야. 굉장히 1차원적이야. 그냥 아무리 전부다. 네. 그거에 속지 말아라. 나한테는 무궁무진한 역량이 있다. 그거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알아요? 모르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힘든 거다. 이게 아니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흥미로운 거다. 왜? 오늘의 절망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또 바뀌시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나가면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 바라보면 어때요? 에이, 그거 아니었던 거야. 추억거리죠, 추억거리. 그냥 추억거리가 되는 네. 거야. 그때는 내가 그랬었네. 하고 야,
내가 그때 이 정신이었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상황은 바뀌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나와? 그냥 아주 일차원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야. 단편적으로 예. 그냥 하나의 시각만 그냥 예, 내 보이는 감정의 시각으로, 네. 욕망의 시각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극받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정답으로 여기는 거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좀 입체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내 삶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한다면은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끌어내면 바람직할까부터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냥 토익이나 열심히 해서 능력 끌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신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야. 인간관계로 힘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면 되는 거야. 네. 그런 거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그거 정말 알려드리고 그 괜찮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내 정신적인 역량을 끌어내는 거다. 사실 그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혹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로 오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원만해지고 훨씬 편안해지는 그러한 노하우를,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배우고 나면은 인간관계 무척 좋아집니다. 더불어서 자기 능력이 커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영적 능력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도 훨씬 어떻게 돼요? 바람직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감정에 빠지는 것은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좀 낯설고 뻐끄덕 하겠죠. 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그거 자체가 또 시스템화가 됩니다. 자연스러워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황이나 사물이나 인간관계나 나의 감정이나 의식도 입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려면 이 감정을 세워가지고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성도 인간에게 있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지만 이 내면의 관념과 의식과 욕구와 욕망과 생각과 감정 그 기반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눈도 그러지 말고 여기서 벗어난 좀 초월적인 이성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이성을 세우는 게 사실은 모든 걸 입체적으로 보는 그 길이기도 하고 내 삶을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능력을 좀 키워가는 어떤 키인 거죠, 키. 그래서 그 이성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가다 보면은 그렇게 입체적으로 봐라,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내 미래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성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성이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월적 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관념을 넘어서서 내 관념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게 많거든요. 네. 그 초월적 이성을 세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양이 뭐 화도 나왔고 우울도 나왔다 그러면은 불안도 한번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까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안에 끌어안고 산다. 네. 특히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공황장애도 많죠. 네. 불안도 많아요. 왜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많을까요? 제가 연예인 돼본 적이 없어서. 네. 사실은 공황장애는 불안이 바탕에
항상 짙게 깔려 있을 때 네. 어떤 계기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불안이 많을까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만이 아니고 불안을 깔고 살아요. 깔고 사는데 내가 불안을 깔고 사는지를 몰라. 그게 무의식적 불안인 거예요. 네. 무의식적 불안, 무의식적 우울을 깔고 산다. 우리는. 그러다가 어떤 계기만 만나면 불안이 확 커지고 우울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나 우울을 깔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서울 시내 보면은 공해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꽤 심하죠. 그러다가 저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서 탁 있어 놓으면 어때요?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서울 시내에 있을 때는 오염이 심하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잘 못 별로 느끼죠. 못 느끼는 네.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불안을 항상 깔고 사니까 내가 불안을 깔고 산다고 여겨요? 아닌 거야.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야. 네. 우울을 깔고 사는 것도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야. 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깔려있던 것들이 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불안도 꽉 튀어 올라오고 우울도 확 튀어 올라오고. 불안이 세게 튀어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공황장애처럼 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불안해서 그게 또 예기 불안을 만드는 거야. 또 네.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미리 그런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기대감, 얘기라는 것이 미리 예단하고 예.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불안해질 거야 예. 하고. 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진짜로 제가 그 주변에서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좀 더 그 불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성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불안이 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성분들 중에 특히 자녀에 대한 걱정, 불안,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남편에 대한 불안, 부모님에 대한 불안, 건강 불안, 이게 정말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냥 기본 값으로 깔려 있는 분들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자식을 놓고 얘기하면은 그래요. 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그거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합시다. 네. 길게 가니까. 네.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을 깔고 살아요? 그 당연하게 열기고 사는 거야. 무의식적 불안, 무의식적 우울을. 여기에 근본 원인을 그것을 일으키는 의식들이 있어요. 네. 그 의식을 찾아보고 그 의식을 점검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고 나면요. 마음이 아주 심플해져요. 시원해져요. 이제 그거는 이 사회 현상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아, 사회 현상하고도 관련돼 예. 있다. 아마 불안은요. 옛날 사람보다도 이 중세대 사람보다도 현대인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원시인들보다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시인이라고 해봤자 뭐 옛날 한 10,000년, 20,000년 전 사람들보다 하루하루 먹을 것 찾아야 되고 뭐 갑자기 뱀이나 들짐승 공격에 의해서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더 그죠. 좀- 왜 아마존에 대한 그 다큐도 있잖아요. 네네. 그 거의 원시 시대잖아요. 네. 예. 사냥하고 채취하고 네. 그 저녁에 들어오면 뭐 해요? 모닥불 불러앉아서 켜놓고 모닥불 켜고 춤추고 놀고 네.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얼굴을 보면 어때요? 표정이? 근심 걱정이 밝아요. 없죠. 네. 현대인들은 표정이 무거워 있죠. 썩었죠. 그 마음이 항상 무거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무거운가 가뿐한가? 내 마음이 밝은가 뭔가 어두운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네.
뭔가가 무겁게 있다고 여기면은 이제 그거 찾아서 개선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다. 네. 그래서 예, 불안도 그런 무의식적으로 깔고 있는 불안을 찾아서 개선해야 심플하게 밝게 뭐 아주 가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의식 속에서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분노나 이런 어떤 것들 정말 그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태반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어떤 의식이 있어서 거기서 일어난 거다, 만들어진 거다. 그 원리, 그 원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터치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뭐 약을 먹든 심리 상담을 하든 그럼. 이게 또 그 당시엔 잠깐 줄어든 것 같다가도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죠.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심리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불안이 많은 이유는 네. 인기를 한번 얻어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네. 또 이 기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톱스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시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런 관념을.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나 이런 우울이나 그런 비율이, 그런 증상을 겪는 분의 비율이 4배인가 일반인의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유, 나한테 오면은 저거 빨리 극복할 텐데. 네. 선생님이 좀 많이 유명해지셔야 또 이렇게 줄을 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나의 심리와 이 내면의 의식을 좀 다루고 개선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초월적 이성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 나중에 예,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네. 초월적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